유재철이라고 합니다. 저만 좀 뻘쭘하게 사진이 크게 나와서 빨리 넘기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PPT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별로 해커스의 처음입니다. 올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PPT 자료를 말씀하셨을 때 원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좀 너무 크게 나왔네요. 그죠? 너무 크게 나오고 그 수능 쪽에 입시의 수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도 여기 앉아 계신 분 도전이시잖아요. 편입이라는 건.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영어 ABC에서 2로 들어가는 재수생 학원 빼놓고는 다 해봤습니다. 네, 뭐 어딘지는 대충 아시겠지만 M으로 시작하는 학원은 한 7년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최상위 반 아이들하고도 공부를 해봤고 했는데 사실은 화학만 놓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아이들이 화학을 얼마나 30분 안에 빨리 잘 푸는지 압니다. 너무나도 잘합니다. 시험 감독을 딱 들어가면 스타트 딱 하면은 샤프심이 칠판에 이 책상에 부딪히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야 마지막 4페이지에서 17, 18, 19, 20번 네 문제를 어떻게 공략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그런 수능을 겪으시고 와서 또 다시 재도전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칭찬해 드린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저도 도전을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을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 강의가 너무 지겨워서가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쪽 수능 외적인 강의를. 그래서 저도 도전입니다. 여러분도 도전이시고. 근데 저는 이제 도전하는 것을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할 거니까 여러분도 저 선생님 처음 해커스에 오셔서 좀 이렇게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그 반대 이면을 생각해 보시면은 또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지금 보여드릴 건 없고요. 박사학위는 그 세부전공은 무기공업화학에서 촉매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 생활은 한 1년 정도밖에 안 했는데 저랑 맞질 않아서 바로 나왔습니다. 일단 그 앞에 원장님 그리고 또 수학 선생님 또 물리 선생님이 너무 그 전체적인 큰 그림부터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좀 이쪽 부분은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뭐 이런 책입니다. 원래 이제 고급화학을 제가 조그맣게 글씨를 만든 건데 고급화학은 심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배위 쪽이라든가 아니면 분석 쪽이라든가 아니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우리가 겁먹을 부분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스톱이라든가 뭐 여러분 신속한 책이 여기 보이시죠? 그런데 사실은 뭐 넘기기 전에 만약에 저한테 한 권의 책을 선택을 해라 일반학에서 그렇다면 저는 추천은 브라운 책을 추천을 좀 하고 싶습니다. 개인 취향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근데 옥스터비는 잘 아시겠지만 고급화학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좀 디테일한 문제라든가 수준이 조금 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련 학과 학생들이 조금 더 애착을 갖는 책?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브라운은 그러니까 수험생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아는 걸 모르는 걸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지? 하게 딱 찾기 좋은.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줌달은 워낙 또 요즘 많이 선택을 하는 그런 책이죠. 다음 넘겨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출제 범위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양이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편입을 1년 안에 끝내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한 번만 여쭤볼게요. 지금 재학생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편입을 2, 3년에 준비하는 거 아니고 그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건데 양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단에서 출제가 됩니다. 아까 제가 수능을 말씀을 드렸는데 수능이 범위가 좁잖아요. 그래서 우리 화학 선택하신 분 너무 잘 아시죠? 양적 관계 아시죠? 수능에서 양적 관계 문제가 사실은 가장 그 높은 변별력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수능의 내용이 좁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반학은 넓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원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딱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이 이제 우리가 12월 말쯤 되면은 아마 커리큘럼상 저도 그 파이널 쪽 강좌를 개설을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개설을 할 거고요. 그때까지 머릿속에 스크린 하나를 시켜서 딱 고사장에 앉았을 때 내 실력을 쫙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를 봤을 때 스크린 화 시킨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엔터를 쳤을 때 딱딱 끄집어낼 수 있는 정도만 가시면은 무난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스크린화라는 말을 여러분께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뭐 워낙 이런 것들은 많이 말씀해 주셔갖고 뭐 고대가 연대 뭐 비슷한 유형을 따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더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역시 서술형, 그렇죠? 가장 학생들에게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서술형 문제겠죠. 제가 연대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특별한 자료는 없고 특별한 멘트는 없습니다. 9월경인가 10월경에 대충 한번 이렇게 가이드 비슷하게 발표를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그때 인원수가 나오나요? 그때는 인원수는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 대신에 이제 학교 측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주로 다 서술형으로 말씀하시죠. 근데 문제에서는 또 객관식으로 출제가 또 많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본 것처럼 요거죠. 어떤 현상의 이유를 개념과 연관지어 설명하시오.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뭘까요? 분자 오비탈이죠. M. 분자 오비탈의 근거에서 뭐뭐뭐 설명하시오. 다 이런 현상, 이런 멘트를 가장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서술형의 준비를 가장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강력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저랑 생각을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겁니다. 벤젠 분자에서 생성되는 오비탈 에너지 준위와 전자 배치를 그리시오. 그리고 또 거기에 관계된 이런 백그라운드인데, 자 제가 이렇게 좀 빨리 넘긴 거는요. 여기 판서 좀 해도 괜찮죠? 괜찮나요? 이렇게 오셨으니까 편히 화학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도대체 이 뭐 분자 오비탈이란 말을 제가 좀 전에 썼는데 이게 뭐 어려운데 도대체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하나 이렇게 얻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합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그죠? 제가 원래 수업할 때 되게 많이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여러분들 막 대답을 많이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래서 만약에 선생님 저는 화학의 분자 오비탈이 뭔데 일반화학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여기가 그렇게 어려운 파트인가요? 뭐 여기가 좀 까다로운 파트인가 이런 분이 있을 거고 또 이미 딱 체계가 돼 있으시면 일 텐데 얘 하나만 간단하게 본다면 우리가 탄소잖아요. 탄소는 원점은 6번이거든요. 자, 제가 막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껍질에 뭐 오비탈을 놓고 보면 1s2, 2s2, 2p2 겁니다. 왜냐하면 서술형을 낸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답안지를 꽉 채우는 게 일단 좋잖아요. 예쁘게 꽉 채웠을 때 교수님이 딱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채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근거에 맞게 썼을 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왕 오셨으니까 소중한 시간에서 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이렇게 분자 오비탈에 관계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미 알고 있는 것 수도 있지만 자 우리가 탄소를 본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작은 네모 상자 하나를 오비탈이라고 보잖아요. 그럼 여기 2개 들어가고 자, p 오비탈은 상자가 3개입니다. 오비탈은 궤도함수란 말과 똑같은 개념이죠. 6개가 들어갔습니다. 노란색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는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야만 탄소가 탄소 주위에 메테인 같은 이런 녀석이 예쁘게 만들어질까요?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칸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가야 되죠? 2개짜리가 와야 되겠죠. 쌍을 이뤄야 되니까 하나 오고요, 또 하나 오고요. 얘는 지금 홀로 있는 전자니까 또 하나가 올 것이고 또 하나가 와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온다는 것은 아직 현재 과학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과학자들이 뭔가 하나 이론을 만들기 시작하죠. 특히 과학자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게 아닌가 보다. 자, 바닥 상태의 탄소 원자일 때는 굉장히 스테이블한 상태라서 이렇게 존재하지만 실제 우리가 반응을 해서 원자들이 분자가 되는 거잖아요. 분자가 될 때는 액티베이션 에너지라는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고 상당히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그때 이 녀석이 뛰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녀석을 그려볼게요. 이제 박스가 전체가 하나가 됩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 높이가 똑같아지는 거죠? 네, 똑같아집니다. 그러면서 한 오비탈 네모 상자 하나에 이렇게 전자가
홀로 있는 전자가 4개가 채워지죠. 여러분 아마 학교 때 화학 투로 하신 분들도 여기까지는 학교 선생님이 뭐 자사고라든가 아니면 과거라든가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은 좀 심한 내용까지 가서 혼성 오비탈을 배우셨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대학교 와서 한번 혼성 오비탈을 배우셨을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s 오비탈 하나에 p가 3개 들어가는 sp3 즉 혼성 궤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홀 전자가 4개가 돼버리죠. 그러면서 이웃하고 있는 수소 원자가 와서 결국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기 하나에 우리 예를 들어보죠. C2H6입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탄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탄소 주변에 사실 수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약 104.5도의 결합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맞다고 해주세요. 맞다고 해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서 오셨으니까. 그죠? 자, 유리쿵, 조리쿵, 숑숑숑 어디를 다 봐도 104.5도예요. 사실은 중심 원자 우리가 VSPR 이론에 봐도 가장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회체, 물론 정삼회체는 아니고 약 109.5도도 반돌림한 값입니다. 우리가 유효수자 촬영 값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탄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살짝 받아서 4개의 홀 전자가 똑같아지는 4개의 이런 sp3 혼성 오비탈을 갖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 자, s 오비탈은 구형이잖아요. p 오비탈은 이렇게 R형 모양인 거 다 아시죠? 모르셔도 괜찮아요. 지금 들으시면 됩니다. s 오비탈은 공모양이고요. p 오비탈은 R형 모양입니다. 자, 도와주셔야 돼요. s가 몇 개? 하나. p는 몇 개? 3개. 그럼 S 캐릭터 구형은 전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게 될까요? 25%. 몇 프로요? 25%. 그죠? 왜? S가 하나에 P가 3개니까 S 구형이 차지하는 캐릭터는 전체 포션에서 25%를 차지하겠죠. 그럼 P 오비탈 R형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게 될까요? 75%.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그들의 캐릭터를 합친 모양이 대충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75대 25의 포션을 응용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럼 얘를 그려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S는 좀 작게 하나, 둘, 셋, 넷. 선생님 오른쪽 탄수이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여러분 여기 핵이 있죠? 대답하세요. 핵 있죠? 무섭습니다. 대답 안 하면. 자, 핵과 핵 사이의 축을 가상적으로 딱 연결했을 때 이 안에 공유 전자쌍, 이게 사실 공유 전자쌍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얘를 감싸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단일 결합은 회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s오비탈끼리 만난 거잖아요. s오비탈이 그리스 문자로 뭔지 아시죠? 네, 시그마입니다. 같은 s오비탈은 말을 쓸 수 없으니까 S결합이라는 말 대신 시그마 결합이라는 말이 멋있게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것만 갖고서는 분자 오비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C2H4라는 녀석 참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에텐이죠. 자, 이 녀석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약 120도의 결합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얘는 수능에서 잘 나와요. 사실은 제가 고등학생들 기숙학원 재수형반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이게 왜 이렇게 평면 구조니? 얘만 평면이거든요. 알켄에서 왜 이렇게 평면 구조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학생은 정말 기숙학원 최상위 반에서 1명, 2명 나올까만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하위권 반에서는 질문 자체가 안 들어옵니다. 보세요. 탄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2개가. 그럼 H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아래로 왜 들어갈 수 없나요? 라는 질문에 사실 들어와야 돼요. 반발력을 최소화시킨다면. 근데 그런 질문 자체가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자, 이거에 대한 얘기만 마지막으로 해서 다시 한번 분자 오비탈을 좀 마무리를 줘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탄소는 왜 H 주변에 이렇게 이중결합을 갖게 될까? 맞춰보세요. 물어봐야지. 하나, 둘, 셋. 왜 그럴까요? 수소가 모자라요.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석유 속에 봤더니 얘가 들어있다는 거죠. 왜? 수소가 모자라요. 수소가 모자라는데 탄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어 해요. 어쩔 수 없이 이중결합을 탄생시킨다는 겁니다. 현상학적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왜 이렇게 존재하느냐? 자, 보죠. 하나는
자, 이제는 여기서 보시면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자, s 오비탈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p 오비탈이 있습니다. 여기 칸을 세 개만 그릴게요. 여기 전자 하나, 여기 전자 하나, 전자 하나. 여기 s고 여기 p입니다. 즉 p에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sp 혼성 궤도함수가 되고 p 오비탈의 전자 하나는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잠시만 좀 있다가 다시 한 번만 홀 전자수가 상대 H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 볼게요. 잠깐만, 웨이. S 하나에 P 두 개니까 이전에 S 오비탈의 구형의 캐릭터가 몇 퍼센트가 됐을까요? 세 개 중에 하나니까 33%. 그럼 아까보다 모양이 어떨까요? 좀 더 구형에 많이 가까워지겠죠. 여전히 R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양이 좀 9에 가깝다. 왜? 아까는 S가 25%밖에 안 됐잖아요, 포션이. 근데 이제 33%가 된 거죠. 그래서 조금은 제가 왜곡되게 그리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쪽도 마찬가지죠. 하나, 비슷하긴 하지만 그렇게 봐주세요. 둘, 셋. 자,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핵과 핵 사이를 관통하는 가상의 선을 걷을 때 그 사이에 전자가 모여 있으면 이 녀석이 바로 시그마 결합입니다. 자, p 오비탈에 전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 둘, 셋. 네.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게 좀 삼각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공간상에 놓이게 되겠죠. 이걸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 아래로 R형. 자,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전자는 무슨 성을 가지고 있죠? 입자성하고 파동성. 무슨 성? 파동성.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전자는 입자성도 가지고 있지만 파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파동을 갖고 있다는 것을 회전과 간섭에서 정확하게 가릅니다. 전자는 이렇게 돕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아니면 지금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마루와 골이 일치하는 간섭을 구명한 무슨 간섭? 보강 간섭. 무슨 간섭? 보강 간섭. 자, 이렇게 되는 것을 무슨 간섭? 상쇄 간섭. 자, 얘가 전자가 순수한 파동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런 상쇄 간섭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쭉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자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왜? 실체 본질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보강 간섭을 할 때는 전자가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으차. 자, 플러스 위상, 마이너스 위상, 플러스 위상, 마이너스 위상 겹치죠? 진폭이 강해지겠네요. 자, 좀 구름처럼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겠네요.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무슨 파? 세 글자요. 정상파. 무슨 파? 정상파.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그럼 빨간색을 표시해 볼게요. 그럼 전자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마치 핫도그 모양처럼 여기에 p 오비탈이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파동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강 간섭만 할까요? 상쇄 간섭도 할까요? 둘 다 합니다. 1대1로. 그럼 만약에 상쇄 간섭을 한다면 전자는 어떻게 놓을까요? 이걸 천재학자 슈레딩거가 풉니다. 천재죠.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자, 칠판 앞으로 나왔다가 들어가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들어갔다가 다시 주로 나오는 플러스. 결국 무슨 얘기죠? 분자 오비탈 MO1호는 상쇄 간섭을 하는 전자는 핵과 핵 사이의 반대쪽에 있다는 겁니다. 즉 핵을 결합시키는 것이 아니고 양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무슨 뜻? 결합을 방해한다. 영어로 뭐죠? 안티반디. 이것이 분자 오비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연대 문제 보셨으면 알겠지만 분자 오비탈이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한 회에 2문제 이상씩 3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 오비탈을 사랑하시라는 마음에서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대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건 넘어가고요. 말씀드린 거니까. 자, 뭐 생각보다 쉽다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이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도전하는 그 마인드가 사실은 저도 도전이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하고 싶었던 분야의 도전이지만 선생님도 하는데 뭐 그죠? 그리고 나중에 편입 성공하시면은 대학원도 가시고 유학도 가세요. 또 석사 박사도 따시고 나중에 교수님도 하시고 뭐 이런 더 큰
꿈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생각보다 쉽다는 것은 어떻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편입을 도전하시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미 대학물 다 먹으셨잖아요, 솔직히. 그런데도 공부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솔직히 말하면 되게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성취를 맛보시면 다른 인생에 있어서 목표를 가지고 가시는데 또 다른 성취감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핸드아웃 교재는 핸드아웃을 하겠습니다. 핸드아웃.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라든가 어떤 좋은 내용, 문제 같은 것을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쪽이 핸드아웃이 좋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그 책에 대한 제가 마음에 드는 책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핸드아웃을 통해서 제가 마음에 드는 어떤 내용이나 이런 설명, 문제 이걸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일단 제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시작 전에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내가 정말 이거 쉬운 거 물어보면 정말 좀 창피하지 않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이잖아요. 젊은 분들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데 와서 탓하지는 않으셔야 돼요. 제가 다 도와드릴 겁니다. 질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전후에 가벼운 내용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기적 연결이 필요하다는 거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순서대로 공부하시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파동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파동을 모르시면 MO 이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 강좌에 집어넣지 않고 아까 물리 선생님이 설명 잘 해주셨는데 무료 강좌에 다 올려놨습니다. 시간 되실 때 틈틈이 보십시오. 무료로 다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양자에 대한 얘기도 올려놨고 제가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얘기 다 올려놨습니다. 그걸 참고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요거 7월에 시작하면 남들보다 이제 늦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빨리 문제 풀이로 가야 될까? 제가 이제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제가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이 없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가 좀 욕심이 많은 스타일이라. 근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가 시험이 아니잖아요. 편입 시험은. 따라서 개념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상대 교수님이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드는 높은 후한 점수를 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개념이 잡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되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 세련된 그런 답지. 꽉 채운 상태에서 정확하게 물어본 것을 대답해주는 논리에 근거해서 그런 답안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개념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무조건 빨리 제 문풀 들어가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건 절대 비추니까 그거는 여러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말씀드린 대로 연간 커리큘럼은 똑같습니다. 아까 물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론 완성반 되고요. 근데 되게 열심히 하셔야겠죠. 되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는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 혹시 기억나세요? 6월 달에 반수생들이 들어와요. 기숙학원에. 근데 반수생들이 들어왔는데 걔네들이 12월 달에 시작한 기초반 애들보다 무조건 못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경험 있으시죠? 6월 달에 들어온 반수생들이 굉장히 액티브합니다. 이미 12월 달이나 1월 달에 재수를 하겠다고 머리 깎고 추리닝 똑같이 입고 비싼 기억나시죠? 웃으시는데 한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한 달 수강료가. 그 돈을 내가면서 한 아이들이 마지막 7, 8월 9월시에 가서 위닝샷을 날리진 않아요. 굉장히 이거는 어떤 답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많이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하지만 일단 지칩니다. 점수가 안 올라갔을 때 지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이제 7, 8월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빨리 문제풀이 아닙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무려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론이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열심히 공부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하고 심화 개념 그리고 실전 문제인데 이 마지막에 제가 써놓지 않았는데 파이널이 12월 넘어서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한 보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 그 일정을 보니까요. 거기 맞춰서 아까 물리쌤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수업은 잘 못하니까 이렇게 피드백을 좀 많이 해드리고 질문도 많이 좀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인정하시는 건가요? 수업 못하는 네. 아니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인드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호흡이 맞는 선생님을 찾으십시오. 저 이거는 수능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항상 모든 저희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하고만 화학을 하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맞아야 됩니다, 호흡이. 왜 수업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으로 통해서 내가 화학에 막 사랑스러워야 돼요. 제가 수업할 때 I love chemistry를 막 써놓고 시작하는데 나는 무조건 붙는다. 그래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붙는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선생님의 호흡.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국가 시험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2개 이상의 개념 강의를 듣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연고대만 타겟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밑에 뭐 다른 대학을 타겟으로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 강조하는 어떤 강의의 어떤 스타일이 다르죠. 접근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호흡이 맞는 선생님 걸 들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시간이 되신다면은 뭐 만약에 제 걸 듣는다면 다른 선생님 걸 한번 들으시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선생님 걸 듣고 계시다면 또 뭐 제 거나 다른 호흡이 맞는 다른 선생님 거를 병행해서 들으시는 것도 뭔가 이렇게 놓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알브 케미스트리 말씀드렸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끝났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아마 훨씬 더 화학을 저보다 사랑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이 말을 좋아하는데요. 또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뭐 아름다움의 끝이라 부른다 그러는데, 우리는 수험생이잖아요. 저는 수험생을 계속 만나고 있고, 특히 재수생들 뭐라고 하죠? 이 기숙학원 아이들. 수업을 막 하고 있는데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캐리어 끌고 운동장을 지나가는 게 보여요. 그런 모습 상상 안 해보셨죠?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기숙학원은 산에 있잖아요. 근데 저기 보는데 제가 알고 있는 공부 열심히 하던 녀석이 혼자 이렇게 캐리어를 끌고 투걱투걱 가요. 그래서 쟤 왜 가니? 그럼 애들이 막 난리가 나. 막 가네. 집에 가는 겁니다. 못 견디고. 그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무 티 되게 안 하고 깔고 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수능도 힘들고 또 국가시험도 힘듭니다. 근데 편입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또뿐만 아니고 합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뭐 화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아마 가장 필요한 것이 수험생의 어떤 마인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합격하는데 그 많은 도움이 되고자 제가 시간을 이렇게 할애했지만, 아까 제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만약에 화학을 하신다면 요거 있죠? 분자 오비탈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해야 한다? 파도. 그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화학이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